안녕하십니까. 이바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이바 목사 백황영입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짜 정치인에 대한 두 번째 시간 2탄. 그래서 계시록 13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눌 건데, 사악한 자를 주권으로 모시는 자, 때로 큰 정책으로 사회와 국민을 거짓으로 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동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을 이어서 지난 시간 13장 11절을 했는데 오늘은 12절을 보면서 거짓 정치 지도자의 어떤 그 정체의 또 한 면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먼저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먼저 나온 짐승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12절을 지금 읽고 있고 우리가 1절부터 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살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것이 지난 시간에 성경 더욱이나 이 계시록은 비유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소지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책이죠. 그래서 많이 읽으면 그 비유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난 시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잠깐 오늘은 적그리스도에서 1절부터 자세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13장 1절에서 나온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이후에 세계 통일 제국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 통일 제국,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전 세계가 지금 유엔에 한 200여 개국으로 독립국가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온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한 나라로 통일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어떤 비밀들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또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작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공하고자 합니다. 과연 지금 세계의 제1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시가 되고 있는 이런 중국은 또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그 결말을 맞을 것인가? 또한 미국과 가장 적대 관계이면서 세계 제2 군사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은 이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 차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바로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온 세계가 하나로 통일이 될 겁니다. 통일을 되는데 그 통일 제국의 왕이 뭐냐면 적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얼른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런 뜻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입니다. 영어로는 안티크라이스트인데 안티는 반대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같지만 예수답지 않는 이런 그런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제1강대국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잠시 전에 미국은 어떻게 되겠는가, 성경은 어떻게 그의 미래를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서 세계 통일제국의 왕을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다라는 이 말은 지금 이 적그리스도가 미국이 될는지 러시아가 될는지 어떻게 보면 미국은 그리스도 편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적그리스도 편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미래가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떠한 뜻으로 미국을 표현할는지 여러분들 조금 짐작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내용들은 그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이 아니고 다음에 기회를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좌우지는 어땠든지 오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진짜 어떤 정체는 세계를 통일한 그래서 세계 통일 제국의 왕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세계 통일 제국이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세계 통일을 이루느냐, 이건 전쟁으로 이루는데 그런 어떤 전쟁이 계시록 17장과 18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짐승이 자기의 등에 음료를 태워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은 뭐 평화죠. 짐승이 등을 태워주고 그 위에 음료가 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평화적인 어떤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1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등에 태우고 있던 음료를 이 짐승이 땅에 내동댕친다. 다시 말하면 몰살시키다시피 완전히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뭐라고 그럴까 이 지워져 버리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어떤 몰살 어떻게 하면 멸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 음녀를 내팽개치고 몰살시키면서 이 짐승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제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러한 세계 통일 제국의 왕이 각 나라들의 대통령을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각 나라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도가 되죠. 하나의 주가 되든지 하나의 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하나의 도가 되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하나의 주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중국 같은 것은 하나의 성 뭐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봅시다. 하나의 도지사처럼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하나의 도로서 도지사의 어떠한 직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 속에서 어떤 분봉왕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표현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각 나라의 왕은 분봉왕처럼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 나라 어떤 분봉된 책봉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한 나라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세계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의 온 세계가 하나니까 각 나라들은 이제 하나의 도처럼 이렇게 분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입니다. 바로 이때 이러한 오늘날의 이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은 하나의 도지사처럼 이렇게 어떤 세계 통일 제국의 왕의 어떤 권세를 이양받아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분봉왕들을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했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는 대장이고 그 밑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밑에 이제 휘하에 있는 어떤 장관격적인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지사격인 어떤 분봉왕처럼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어떤 지휘체계 아니면 정치체계 이것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꼭 전 세계적인 것으로 딱 국한시켜서 그것만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주 우리나라 한 나라 쪽으로 이렇게 협의적으로 작게나마 협의적으로 이렇게 축소시켜서 이것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1절에서 말하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통일 제국의 왕인데 이것을 한 나라로 이렇게 딱 하면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휘하에 있는 어떤 장차관급들 그리고 그 장차관급은 아니더라도 대통령 주변에서 몰려 있어서 같이 이권을 나누고자 했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오늘 시체 말하면 실세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장차관의 어떤 정부 요인의 어떤 직책은 가지지 않았지만 실제적인 권세 실제적인 어떤 세력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실세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바로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짓 정치 지도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좁게 생각해서 우리 한 나라만을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가장 광범위하게 크게 넓게 생각하면 이것이 전 세계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짜 정치 지도자들이 왕으로부터 은연중에 다시 말하면 장차관급 아니면 대통령 주변에서 실제적인 권세를 남용하고 있는 이러한 실세들 그래서 왕으로부터 이러한 어떤 권세를 이양받아서 권력을 남용하는 것 앞으로 제가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이 부분도 말씀드릴 텐데 제가 지금 이 괄호 안에 넣습니다. 왕이 못한 일들을 감히 대담하게 수행해 낼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실세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나라의 그 법무장관 추아무개 이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올 1월 달이었죠. 예, 그의 어떤 뭐 검찰 개혁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것이 성경 속에서 아합왕과 이세벨의 어떤 관계 속에 나타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기에 대해서도 다음 또 한 시간 할애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하지 못한 것을 왕비 이세벨이 나라서 해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문 누구 대통령이 하지 못한 일을 추 누구 장관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시 말하면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그대로 세상 속에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던 것이 또한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은 오늘날 행해지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모든 것들은 이제 미래에 있어서 거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으로 딱 해석해버리고 그것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는 것이 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주관적인 상황 속에서 성경이 이루어져가고 세계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경에 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왕이 못한 것을 그 수하가 했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검찰의 수족을 잘라내는 이 일을 법무장관 법무할 때 무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자는 어떤 우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내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무자가 아니라 춤출 무자를 썼습니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일부러 법무할 때 법으로 광란에 춤을 추는 이 법무땡땡, 법무장관이죠. 법무땡땡이 과감하게 실행한 이런 모든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비유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무장관이 민생과 치안을 돌보라는 이러한 권력이었는데 이것을 개인과 당의 감정과 그 혈기를 해소하는 방법, 다시 말하면 왕의 비리를 수사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로막기 위해서 완전히 검찰에 나가는 그 모든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삼권이 저는 헌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삼권이 분리가 됐고 이것은 독립적으로 어떤 그 헌법에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행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삼권 분립제도라고 하는 것을 저는 그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권을 완전히 깔아뭉개려고 하잖아요. 행정권이 사법권을 장악하려고 하고 행정권이 국회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하고 그래서 행정권만이 온전히 기준이 되고 나머지 그 밑에 삼권이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행정권 밑에 사법과 입법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는 다시 말해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이것을 개인과 당의 감정과 혈기를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뭐합니까? 절대 권력의 남용이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3장 12절로 나아가는데 먼저 나온 짐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 먼저 나온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저들의 권력이 미쳐 다시 말하면 그 한 나라죠. 지금 저는 크게는 온 적글도를 표현을 한다면 온 세상이지만 이것을 한 나라로 국한을 시키면 적그리스도격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한 나라의 왕이 되겠고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기에 빌붙어서 자기 어떤 권세를 그리고 자기 어떤 이권을 그리고 자기 어떤 야망을 달성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성공했다라고 우쭐거리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야비한 그런 마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땅에서 올라온 짐승 다시 말하면 가짜 정치인, 가짜 정치 지도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이때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권력이 미치는 곳 그 나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헌법에는 그 영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토, 우리나라의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땅, 우리 권력이 미치는 그 땅, 그 나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온 나라와 온 국민들을 완전히 장악해서 위장된 말, 그리고 위장된 어떤 그런 행동으로 유혹하고 그리고 저들은 어떤 자기들의 야망과 추악한 그런 어떤 욕망을 이루는데 이 선량하기만 한 착하기만 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어떤 백성들을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러한 자들이 바로 가짜 정치, 가짜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은 온전히 저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참 안타까운 삶을 살죠. 그들에게 그냥 모든 열과 성을 일생을 바쳐서 그들에게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나중에는 결과는 토사구팽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래서 저들의 속셈을 한번 들고, 제가 지금 말하는 그리고 또 가짜 정치 지도자들은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너무나도 귀한 모습,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모든 우리가 잘 살도록, 그리고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그래서 그 정책을 실현할 것만 같은 그들의 중심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유물론에 대해서, 유물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반대되는 그런 어떤 사상이다. 그리고 그 유물론의 중심에 공산 사상이 있다. 사회주의 사상, 공산 사상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 사회주의 사상을 가장 먼저 제청한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레닌이죠. 그러면 레닌은 어떻게 레닌은 도시 노동자들을 저희들이 나쁜 말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꼬드겨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을 선동해서 이 말이죠. 온전히 왕정 국가인 러시아를 폐위시키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었는데, 그가 어떠한 심정,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신영균의 국방 TV에서 이렇게 캡처를 해왔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정확히 더 깊이 연구해 본 적이나 또 그들의 어떤 사상을 연구해 본 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영균 박사님의 국방TV에서 이런 것이 나왔더라고요. 사회주의자의 의무가 뭐냐? 가장 중심이 뭐냐?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이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 그러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이야. 남을 죽이건, 남을 속이건, 남을 짓밟건 아무 상관이 없어. 그저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혁명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뭐한다? 괜찮다. 이것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의 모토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법률 위반이나 거짓말이나 속임수나 사실 은폐 따위를 예사로이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레닌의 중심 사상입니다. 거짓말을 혁명을 위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짜가 된다. 계속해서 그 말을,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가 어떤 한 단어를 100번만 외우면 내 것이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해요. 이게 조금 이따 나오는데 제가 좀 상담학을 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지 능력이 있는데 계속 그것을 접하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전에 북한에서 그런다 그러죠. 저희들은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귀화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월남한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강명도 씨나 또 이철환 씨나 김철환, 이철환 씨나 이런 사람들 보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옛날에 항일투쟁할 때 솔방울을 따가지고 던지니까 수탄이 됐다.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계속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이해가 된다. 이게 인지 능력이거든요. 마지막,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위대한 혁명가가 될 수 없다. 거짓말을 못하면 혁명가가 될 수 없다. 참말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혁명가가 좋은 일을,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나타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심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고,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모토가 되지 않겠느냐. 이게 공산주의의 신조 중에서 블라디미르 레닌의 어떤 사상사 속에 들어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법을 가지고 백성을 인도한다고, 백성을 지도한다라고 하니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참말로 정말로 올바른 어떤 그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다라면, 이러한 공산주의 아니면 사회주의 사상을 따라서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을 감추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한다? 거짓말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사회주의의 기본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공산주의자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조이 제도, 이게 미국 장군인 것 같죠? 제독이라고 그러는데, 제독이 저는 이제 계급으로 장군인지 어쨌든 잘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제독입니다. C. 테너 조이 제독인데, 2차 대전 정전협정의 수석 대표인 것 같죠? 그분이 10가지 공산주의에 대해서 주의할 10계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정전 요구에 응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힘이 곧
잘못 논리다. 그들은 힘이 있어야 세상을 장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이것은 진화론적인 어떤 사상이잖아요. 약육강식. 강해야 먹고 약하면 먹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자들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핵무기, 핵미사일을 개발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물론 저도 자강론자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북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힘이 없이 우리 모든 국방의 힘, 군인들이 어떤 힘이 없이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방이 약하기 때문에 일본에게 40년 동안 압박을 받고 식민지를 살았던 거 아닌가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6.25 때 이렇게 김일성의 남침을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건 저도 압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자들의 회담 제안에 서둘러 응하지 말라. 빨리 하다 보면 내 정신이 올바로 정확하게 사리 분별을 못하고 그냥 그들은 순전히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 해가지고 우리 협정하자 그러면 나중에 보면 이것이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닌데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산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회담 장소를 선정하도록 허용하지 말라. 왜? 그들이 선정하는 그 장소는 그들에게 유리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발을 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 공산주의들과 협상은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들로 해야 된다. 진정한 자유주의 어떤 신앙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저 같은 경우 저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중심적인 어떤 신앙과 그런 어떤 믿음을 철저하게 갖춘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을 대항해서 그들과 회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세상은 지금 오늘 저희 제독 말씀처럼 최고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자유주의의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 회담은 전적으로 회담 진척을 목적으로 일부 후퇴하지 말라. 그냥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언제든 협상을 종결하거나 연기할 의지가 필요하다. 이 회담에서 꼭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지 말라. 공산주의들과의 회담 의제는 주의 깊게 선정하라. 말을 길게 하지 말라. 그들은 꼬투리를 잡기 명수이다. 회담 전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그것을 바꿔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들과의 협상은 자유를 위해 공헌할 수 있을 때만 임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터너 조이 제독의 대공산주의의 10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지난번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레닌의 어떤 공산주의 사상을 배운 그런 어떤 사상 속에 성장해온 우리나라의 많은 인재들이 이 사상 속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게 법무장관 그 청문회 때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분명하게 밝힌 사람입니다. 사회주의가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말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 어떤 이권과 자기의 야망을 세상 속에 나타낼 때 정말로 세상의 온전한 삶, 정말로 백성들이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사회를 만들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의 가족들, 자기 어떤 가문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서 수많은 의혹들을 부풀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행했잖아요. 지금도 재판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 결론되지 않았지만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 까도 끝이 없는 양파 남자. 저기에 몇 가지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여섯, 12가지가 있죠. 12가지 제목으로 지금 검찰에 고발되어 있는 상태고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성도들은 절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동조나 그들에게 후원하고 그들에게 동참하는 그런 어떤 참여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믿음과 그런 어떤 결심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저들이 동조해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제1여당인 민주당에는 지금 중심이 친공산정책, 친사회정책이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이 의원들이 아직 출발하기 전에 지금 현재는 20대 국회의원이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4월 30일 날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근데 지금 현재 20대 국회의원 중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23명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는데 그중에 123명 중에 77명이 기독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를 합해서 77명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저들은 진정 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선교에 앞장서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람들 77명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21대에 총선을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문 누구 정부를 성공시키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성도들은 절대로 저들에게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레닌이 그랬다면, 러시아가 그랬다면, 중국,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있겠지만, 북한은 제가 이제 뭐 어떤 정보가 없어요. 제가 신영균 박사님의 국방TV를 보면서 이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레닌도 놀랐지만, 중국의 어떠한 법을 보고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상황을 보면 저는 가장 악한 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 정부입니다. 공산주의 법입니다. 그래서 신영균 박사님의 국방TV 내용 캡처한 것을 여러분 한번 봅시다. 중국은 왜 언론과 SNS를 장악하려 하는가? 인지 조작.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지 능력. 사람에게는 인지 능력이 있다. 무엇인가를 보고 느끼고 알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갖는. 그런데 이것을 조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전의 유형 가운데 하나로 특정 정보의 전달 또는 은닉을 통해서 목표의 인지 구조와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상대방의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 계속 쉽게 말하면 검정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흰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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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라고 말해, 흰색이라고 말해 라고 이렇게 계속 인지를 조작을 시키면 그 사람은 나중에 검정색을 쉽게 말하면 뭐라고? 흰색으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물론 흰색을 왜 흰색이 진짜 흰색은 아닙니다. 제가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흰색이 진짜 흰색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 이것은 흰색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흰색을 딱 보여주고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리모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리모컨이 지금 깜장색입니다. 이 깜장색을 원래 처음 인류가 이것은 흰색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이걸 흰색이라고 모든 나라가 흰색이라고 그 이름을 그렇게 통일했다고 하면 이것이 흰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에서 흰색이 진짜 의미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은 전부 인지 조작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정색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온 세계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래서 그것을 정상적이라고 말하는데 이 보편적인 어떤 인지 능력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것으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킨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인지 조작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공격자의 의도대로 이끄는 공작을 인지 조작이라고 그럽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라도 왜곡 포장해서 반복해서 노출시키면 그것을 진실로 믿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아까 제가 김일성이가 항일전쟁 때 항일투쟁할 때 솔방울을 따가지고 집어던지면 술탄이 된다더라. 이걸 북한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인지 능력이고 인간에게 있는 인지 능력이고 인지 조작입니다. 두 번째 봅시다. 모든 인민은 당해하는 방향의 수단에 불과하다. 도구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작에 협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국가정보법 제7조 이런 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가 막히죠. 세상에 이런 법을 가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국가정보법 제7조를 봅시다. 국가 조직과 국민은 법에 따라 국가정보 업무를 지지, 협조, 호응해야 한다. 모든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이 당이 추진하는 방향에 지지하고 협조하고 호응해 줘야 된다. 국가정보법을 통해 알게 된 모든 비밀은 지켜야 되고 물론 비밀 지킨다는 건 좋은 의미인데 그 의미 그 자체만 비밀을 지킨다라는 그 자체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입이 싸면 좀 곤란하죠. 국가는 국가정보에 지지, 협조, 호응하는 개인과 조직을 또 보호한다. 이걸 제가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사사에서의 가시나무 를 좀 떠올려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도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1시간 또 마련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국가정보법 또한 넘어가서 제14조에 보니까 국가정보 업무기구는 법에 따라서 정보 업무를 전개하고 관련 기관, 조직, 공민에게 필요한 자원을
요청하고 호응을 요청하고 그래서 그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했는데 나쁜 짓을 하고 내가 니네 집에 숨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숨겨줄 자격이 있어. 숨겨줄 자격이 아니라 의무가 있어라고 하는 게 국가정보법 제14조입니다. 국가가 지금 나쁜 짓을 하면서 백성에게 그것을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안 도와주면 너는 우리나라의 법에 위배야. 그래서 넌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바로 뭡니까? 실사세칙 제22조입니다. 국가안전기관의 법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 공작 업무를 수행할 때 모든 공민과 조직은 법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거나 기타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중국의 법입니다. 공산주의의 법입니다. 중국 정부가 간첩을 미국에 이제 쉽게 말하면 미국에 파견을 했습니다. 미국에 보냈죠.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미국 안에 살고 있는 중국의 백성들은 그 스파이를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도우면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고의적으로 반간첩 공작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반간첩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중국의 법의 근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나라가 이러한 법을 기준으로, 이러한 법을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세워서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키워가는 이 중국에 친근하게 하려고 합니다. 친중국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응?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러한 어떤 중심을 알고도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수뇌부는 그렇게 친중국화 정책을 계속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친중 세력 확장을 통해서 세계 재패를 꿈꾸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화웨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5G 세계적으로 화웨이가 정말로 세계 중심인데 미국에서는 이 화웨이 5G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것을 좀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안 받아들이기도 그렇고 받아들이자니 중국의 눈치가 보이고 안 받아들이자니 중국의 위협이 좀 그렇고 그래서 미국에서 좀 안 받아들이면 미국의 어떤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이런 어떤 불이익이 너무나도 좀 들었고 그래서 지금 어정쩡한 무엇인가 딱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화해는 그들의 특정 정치인과 정당의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둘째 그들은 특정 정치인과 정당을 공격하기 위한 불리한 자료를 수집하고 공격하며 현지 언론을 매수 여론을 조작을 펼치며 댓글 부대와 파워 인플루언서를 동원해서 SNS를 장악하며 현지에 있는 중국인 다시 학교 유학생 친중 단체들을 이용해서 집회 공작을 한다. 이런 불법과 부정과 그리고 가장 악한 것을 백성들에게 해야 한다라고 부추기는 것이 지금 중국 헌법의 기준이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어떤 중국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런 정책을 간첩 정책을 펴는데 거기에서 예외되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누굽니까? 앞에 있는 여자분, 뒤에 있는 여자분이 있는데 앞에 있는 여자분이 누구예요? 이방카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웬디 덩이라고 하는 여자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화면을 잠시 멈춰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분은 게아르트 사바틸이라고 하는 분인데 유엔 대사를 지냈던 이분입니다. 어떤 비리가 중국으로부터 어떠한 뇌물을 받았는지 어떠한 의미로 살아왔는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호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호주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이러한 공작을 했던 것 한번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서방 세계가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그 안에서 그런 공작 정치를 하고 있었던 바로 이 사람 왕리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을 떠나서 망명으로 그래서 이것을 폭로해서 알게 된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제가 좀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 나중에 나온 거짓 정치인들이 먼저 나온 짐승에게 얼마나 충성된지, 그리고 어떠한 충성의 일을 하는지, 그리고 먼저 나온 짐승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론 먼저 나온 짐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자, 이전에 엄청난 실패를 극복하, 다시 말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가 누굽니까? 먼저 나온 짐승입니다. 먼저 나온 짐승은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다가 실패를 했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다시 부활을 해서 더 엄청나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드렸습니다. 일본의 지금 아베 총리, 예전에 총리로 나왔을 때 실패해가지고 스스로 자진 사퇴했던 사람, 이제 우리가 다시 총리로 취임을 해가지고는 지금 일본을 계속해서 2018년까지 총리직을 지금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국민들의 감정을 호도하는 정책을 실현해가는 아베 총리의 이러한 모습도 그 중에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떠한 의미로는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있고요. 그 나라의 경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나라의 예전에 IMF처럼 그런 어떤 심각한 고난 속에 있다가 다시 회복된다든가 이러한 거, 국가의 어떤 경제 아니면 국가의 어떤 안보, 모든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 심각하게 어떤 거의 이 멸절 상태까지 내리꽂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살아난 이런 모습, 경제가 다시 부흥한다거나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죽음의 위기에서 다시 어떤 살아났다거나 이런 것들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 나온 바다짐승 저 그렇더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내용이지만 러시아를 잘 봐야 합니다. 러시아가 지금 이전까지 아무 소리 못하고 중국에게 제2인자의 자리를 빼앗겼던 그런 모습이지만 러시아가 2인자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제1인자의 자리까지 넘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계시록 13장 12절 한 구절을 통해서 가짜 정치인들의 어떠한 그 내면, 그리고 그들의 어떠한 내면 속의 중심은 어떠한 것인지, 외형적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점을 두어서 오늘 이 시간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좀 후원해 주시고, 그래서 제 TV 방송국에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주신다면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뜻 안에서 세상을 다시 한번 견제해보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가장 아름다운 인간의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실현되어 나갈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